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경계가 흐려지는 형태, 그러니까 뭐 한국 문화, 무슨 문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완전히 컨버전 되어 가지고 경계가 흐려지는 형태의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이제 그라데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K-팝, K-푸드, K-드라마 등 수많은 상품이 해외 시장에서 주름을 잡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체 외국인이 한 250만 명 정도 체류하고 있다고 하고요. 전체 인구의 5%가 넘어가면 그 나라나 그 사회는 단일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문화와 문화가 섞여버리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라데이션 형태로 색이 점점 이렇게 흐려지거나 밝아지는 것으로 해서 새로운 경계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0과 1이 어디에 속하느냐, 그러니까 맞나 틀리냐 이게 아니라 0과 1 사이에도 또 수많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되어서 정확하게 뭐가 분류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연속적인 어딘가에 존재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비치라고 하는 신인 걸그룹이 있는데 이게 그래미닷컴이 발표한 24년 주목해야 될 아티스트에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데뷔도 안 했는데 멤버 전원이 현지인이고 발굴 육성까지 현지 회사에서 합작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한류 문화와 그 현지에 있는 어떤 문화의 경계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라데이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냐, 이제 그렇지 않다.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없다. 왜? 인구의 5%가 다문화 가족으로 형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그 민족은 단일 민족 국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어쩌면 다양성에서 온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데이터 값으로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이야기는 하기에 민망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서 충북 음성에는 외국인 비율이 16%라는 거예요.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한 초등학교가 97.4%가 다문화 학생들로 돼 있다고 하고 다문화 학생 30% 이상인 학교가 전국에 35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배타적으로 이렇게 경계를 둬가지고 이야기했다가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리스크로 작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뭐 많이 하는 이야기고, 학교에서 학생 분류 기준은 한국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종이나 국적으로 분류를 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얼마나 하느냐를 수준을 가지고 학생을 분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된 외국인 동료, 그래서 삼양식품은 해외 매출이 78%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면도 해외 고객들을 고려해서 이 라면 맛도 이제는 가야 되지. 옛날처럼 맨날 첫날 마늘 냄새 나고 이런 라면 스프 만들어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로보틱스라는 회사에 임직원이 55명 중에 23명이 외국인인데 인사팀장은 독일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회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곳곳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서 몽탄 신도시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몽탄 신도시. 이게 몽골 플러스 동탄이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몽골에 가면 우리나라 동탄 신도시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류 문화가 거기 들어가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래서 문화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나 외워두세요. 몽탄 신도시가 있다. 1000가구의 한국식 아파트와 한국 간판까지 딱 세팅되어져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도시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그나마 가장 규모나 여러 가지 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드타운하고 생산, 일자리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도시들로 꼽는다면 동탄을 많이 꼽죠. 그래서 그 동탄을 벤치마킹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베트남의 판교의 신도시급 도시 개발과 한국형 도시 시스템을 건설하고 있다. KFC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의 약자다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KFC가 아니라 지금은 이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의 약자가 KFC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영화 마이, 태국 합작 영화 사랑은 고양이처럼, 일본 감독이 연출한 브로커 등 국적이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문화에 개입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카드 결제 금액이 매년 17%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의 관광은 외국인 대상 시장이 한국 찾은 관광객이
70%가 올리브영을 간다는 거예요. 각 백화점 등의 외국인 매출이 증가돼 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뷰티 체험 중심의 한국 투어가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년에 의료 목적으로 외국인 환자가 6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 지출은 특급 호텔, 백화점에 이어 병원이 3위라고 하고, 중동, 아프리카 등 이슬람 문화권을 겨냥해서 K 할랄 푸드가 인기가 있고,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다. 저희 그래프 한번 보실랍니까?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이 거의 뭐 20만 명에 육박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교 입학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곧잘 드렸죠. 작년에 우리나라 24만 명 태어났고 올해 23만 명 예상을 하니까 지금 뭐 지방대학교들은 다 몰락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제가 이 지방대학 한 번씩 이렇게 한번 가보면 외국인 학생들이 급격히 늘었어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결국에 외국인들이 채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유동성과 그라데이션 K라고 해서 한국인 이민율은 감소 추세인데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외국인 이민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저임금 국가에서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다. 외국인 유학생 24년 기준 처음 20만 명이 넘었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 미나리, 파친코 등의 영화와 드라마, BTS 등 K-팝 그룹이 어딜 가나 인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문 인력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라는 이야기인데, 해외 전문 인력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안 있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나라는 이득 볼 게 없죠. 그 와가지고 유학비 조금 받아 먹은 거 가지고 만족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유학을 오면 이 사람들이 유학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머물러서 근무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죠. 이걸 이제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고, 이민자 비율이 1%가 오르면 5년 후 국내 총생산이 1%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외국인이 5%만 증가하면 우리는 경제 성장률을 5%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아시겠지만 뭐 1.3%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뉴노멀이라고 그러죠. 뉴노멀 시대를 참 살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이 수용력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다음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트렌드가 물성 매력입니다. 이 피지컬에 어떻게 이제 접근해 갈 거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갈수록 사이버로 넘어가는 영역이 많아지고 가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반비례해서 그만큼의 반대급부로 이 피지컬 쪽에, 아날로그 쪽의 어떤 것들도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 만지고 느낄 수 있어야 비로소 존재한다. 특정 대상의 경험 가능한 물성을 부여함으로 손에 잡히는 매력을 지니게 만드는 힘. 그래서 느낌이 살아 숨쉬게 해라. 그럼 어떻게 만지고 느끼게 할 거냐 이 문제죠. 이거.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체험하게 한다, 콘텐츠를 체험하게 한다, 또는 실생활에 침투한 로봇, 뭐 회사의 철학을 담은 어떤 사옥 이런 것들을 막 지어서 물성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당신이 영화 마케팅 총괄 책임자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2024년 6월 개봉한 이 인사이드 아웃 2는 개봉 직전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기쁨이, 불안이, 당황이, 뭐 불업이 이런 인형들을 전시해 가지고 생각 기차를 타고 그 영화 속의 장면들을 체험하게 만드는 이 팝업 스토어를 미리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입소문을 타고 퍼지게 되니까 이 영화가 많이 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변화 속도가 원체 빨라서 그걸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느끼게 해줘야 그나마 학습이 되고 이렇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물성 매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디지털 등 가상 세계는 몇십 년 됐는데 인류의 물리적 세계는 20만 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20만 년 동안 아직도 아날로그에 적응되어 왔던 거예요. 지금 뭐 디지털이니 뭐니 해도 이런 것들은 기껏 2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년간 우리 몸속에 DNA화 되어져 있는 어떤 그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 같은 것들이 한순간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에 이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기 보면 콘텐츠의 물성화라고 해서 스크린을 찍고 나온 콘텐츠,
VR 첨단기기 등을 활성화해서 물성화된 콘텐츠와 컨셉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에 가면 공포 체험존이 있는데 이 블러드시티가 인기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의 물성화, 그래서 손에 잡히는 브랜드 가치라고 해서 저기 선양소주에 빠진 고래를 만나는 여정, 그래서 저 선양소주라고 있나 봐요. 그죠? 저는 선양소주를 마셔본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저 선양소주를 홍보할 때 3주 동안 약 17,800명이 참여를 했다는데, 뭐 저렇게 뭐 보트 같은 걸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체험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거기에 이제 뭐 선양소주를 뭐 홍보를 해놓고 이렇게 해놨나 봐요. 그래서 저 뚜껑이 병뚜껑 보트를 띄워가지고 소주병 뚜껑처럼 생긴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뭘 하도록 해놨나 봐요. 그러니까 이 물성 매력이라고 하는 것. 지금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화장품 회사 미샤 팝업 스토어, 피부가 진정되지 않아 혼란을 겪는 가운데 숨겨진 비밀을 찾아 강화섬으로 떠난다는 설정이래요. 저기 뭐 마르디 맥그르디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기업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다. 여기 매일 400에서 500명이 찾아온다 그래요. 마지막 우측에 보면 시몬스 테라스가 경기도 이천에 있는데, 저기는 농가와 협업을 맺어서 파머스 마켓으로, 시몬스 침대잖아요. 시몬스 침대 만드는 회사가 저기 이천에다가 저런 크게 복합 문화 공간을 지어놓고 그 동네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산품을 거기서 팔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산품을 살려고 사람들이 막 올 거 아니겠어요? 와서 봤더니 뭐 시몬스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왔는 김에 뭐 침대도 하나 보고 갈까 뭐 이렇게 되면 저게 지금 5년간 100만 명이 다녀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물성 매력으로 소개되는 것이 여기 지금 이 핀테크 토스 아시죠? 토스라는 회사가 재테크에 관계된 책을 만들어서 그냥 주거나 팔아요. 걔네들이 간접적으로 저런 머니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 이 말이죠. 유한낙스가 브랜드북이라고 하는 걸 출간합니다. 무슨 말이, 유한낙스면 뭐죠? 그게 우리 세정제 같은 걸로 쓰는 건데, 그 유한낙스나 뭐 각종 세제를 어떻게 쓸지 잘 모르잖아요. 요즘 원체 다양하게 나오니까 이걸 뭐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가이드북을 만들어가지고 알려주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기술의 물성화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어떤 기술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는 형태의 어떤 것들, LG전자의 최신 기술이 접목된 LG 스마트 코지의 이로운 집. 저 우측에 있는 저 집이 LG전자에서 만든 집이에요. 저렇게 이제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전자제품으로 판매하는 시절이 근데 곧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삼성전자 갤럭시가 이번에 갤럭시 24가 AI가 탑재된 형태였죠. 그때 체험용 팝업을 전시해가지고 뭘 한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전자제품을 만들면 그것을 반드시 이렇게 체험해 보도록 하는 형태의 물성화, 기술의 물성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 문화의 물성화라고 해서 일하는 공간을 보면 그 기업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간을 어떻게 연출시킬 것이냐, 이제 이 문제인데, 기업의 사명이나 철학을 어떻게 물성화할 것이냐라고 해서 JYP 아시죠? JYP 신사옥을 건립한다고 설계 공모를 했는데, 저 우측에 위에 있는 사진, 저게 JYP 신사옥 설계 공모전에서 우승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의 오피스가 지금 밑에 있는 장면인데, 저기가 더 큰 집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 저런 공간들을 두고 저기서 뭔가를 체험하게 하고 하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의 그 사훈이 뭐냐면, 가족에게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자가 배달의 민족의 사훈이라고 하는데, 그 가치를 어떻게 물성화할 거냐라고 해서 사옥의 회의실에다가 그 집, 그 회사 직원들 자녀의 이름을 적어 놓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 아들, 딸이 있는 이름을 보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임직원 전용 패딩 점퍼를 제작했다. 이렇게. 물성화는 왜 중요하냐? 클래식은 죽었다고 하는데 조성진, 임윤찬 공연은 미어 터진다. 이것도 굉장히 명쾌한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초적 체험에 대한 갈망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브랜딩의 역할이 이제 확정되고 있기에 유튜버 등으로 소비자 주도, 그동안은 대중매체 일방적 전달이었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신상품을 이해할 여유가 없어졌다. 디지털의 발전 속도와 우리가 따라가는 속도의 미스매치, 이 갭을
이제는 물성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체국에서 쓰고 있는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릴게요.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우체국이 배달해 드려요. 여러분들 부모님 용돈 드릴 때 지금 카톡으로 쏘죠. 그게 아니고 우체국에 연락하면 우체국에서 돈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갖다 준답니다. 가치는 같지만 느낌은 다르죠. 돈 봉투를 직접 받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우체국이 히트 칠 것 같아요. 현금으로 돈을 배달해 준다. 이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 훨씬 기분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후 감수성입니다. 기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 또는 능력, 이것을 기후 감수성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굳이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요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후 자체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해서 기후 변화라고 하지 않고 기후 위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에 반응하는 감각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 요즘은 이제 장마 대신 우기라고 부르고 날씨 불문에 레이닝 룩이 유행을 하고 그다음에 뭐 날씨 보험이라는 게 생겨나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 등장을 한다. 2023년 7월 달에 유엔은 지구 온난화 시대가 종말했다라고 선언하고 끓는 지구의 서막을 알렸다. 이제는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끓는 지구라고 표현한답니다. 50억 년 지구 기후는 늘 변해왔는데 최근 기후 변화는 왜 문제냐? 이건 기후 변화의 사이클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고 100년간 지금 0.6도가 상승했다라는 것이고 IPCC라고서 국제기후협약기구입니다. 여기서 6차 보고서에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이 2025년도가 정점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동남아 과일이 국내에서 재배가 되고 요새 오징어를 금징어라고 부른다면서요? 금값이라 그래서 이 오징어가 우리나라에 지금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후변화로 급성 난기류가 생겨서 국적항공기가 난기류 만난 건수가 6천 건으로 80% 증가했답니다. 아, 이거 무서워서 이제 비행기 못 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여행지가 변화되고 있다. 여행지가 지금 열대 해변 휴양지는 줄고 서늘한 지역을 찾는 쿨케이션이 대세다. 기후 우울증이 증가되고 있다. 기후 관련 비즈니스가 증가한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및 냉난방비를 절감한다거나 지금 여기 양궁 선수가 쓰고 있는 저 모자 말이에요. 저 모자를 현대 자동차가 만들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에 그 썬팅 하는 거 있잖아요. 유리창에. 그 썬팅지를 개발을 했는데 그 나노 쿨링 필름이라 그래서 그 기술을 호롱에다가 주고 양궁 선수들 쓸 모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의선 회장이 양궁협회 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기술을 거기다 줘가지고 근데 저 모자를 쓰면 온도가 5도가 낮아진대요. 보통 우리가 여름에 모자를 쓰면 머리에 온도가 38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저걸 쓰니까 33도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머리가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저걸 쓰고 여름에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 프랑스에서 금메달을 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마케팅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각종 기후 관련 보험 상품이 막 출시되고 있고 기후 복지 시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 복지. 이제 기후가 나빠지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선풍기도 없이 사는 사람, 에어컨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돌봐주는 복지를 기후복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장마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우기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식목일이 지금 4월 5일 날 온도가 11.9도까지 올라가서 나무 심는 날을 좀 당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들이나 취약계층들을 이제 돌봐줘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에어컨은 냉방 기술이 아니라 실내의 열을 실외로 옮겨주는 장치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구 입장에서 보면 방 안에 있는 열기를 방 바깥으로 빼내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놈이 에어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궁극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어컨의 안락함에 중독된 세계로 에어컨이 주는 달콤함에 기후위기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송곳, 폭우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해서 이 프레퍼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미래 생존 전략을 고려하는 재난 대비 음식 및 장비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결 건조식품, 비상식량 키트 판매, 유통기한 25년, 최후의 날 킬키트, 종말 키트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 2년 내지는 뭐 10년 이내에 지구촌 최고의 고민거리가 뭐냐라고 해서 저렇게 리스트를 뽑아놨는데 거의가 기후에 관계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후에 관계된 문제들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닥쳐올 것 같다라는 점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고, 서울시의 기후 동행 카드 같은 것들을 보면 30일간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정기권을 판매해가지고 자가용 이용을 줄였대요. 그래가지고 운영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판매되어서 10만 대 승용차 이용을 줄여서 온실가스 9,000톤을 감축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공진화 전략인데 컨버전스 또는 협업 또는 융합 이런 개념으로 설명되어지던 어떤 키워드를 지금 이번 책에서는 공진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호 연결이 높은 사업끼리 손을 잡는 경제 용어. 그러니까 협업이라는 개념이죠. 예, 그래서 서로 이렇게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서로 도와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이걸 이제 공진화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죠.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옴니보라는 개념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손을 잡았다 이 말인데, 삼성전자에 사용하는 전자제품과 LG전자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에 리모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모컨. 이것이 서로 호환되게 해줘버리는 방법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보완 관계로 되는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추구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삼성전자와 GE가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얼 또는 뭐 일렉트로룩스라나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동참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와 시동을 거는 휴대폰과 같이 상호 연결성이 높은 사업끼리 손을 잡는 경제 용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과 나를 구분하지 않는 상생의 전략으로 대표적인 예는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협력을 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다윈의 난과 박각시나방의 이야기를 써놨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바로 식물과 곤충들의 서로 협력,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찰스 다윈이 이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꿀주머니가 매우 긴 난초를 발견해 이를 통해 꿀을 빠는 주둥이가 긴 곤충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했다는 거예요. 실제 조사해 보니까 박각시나방이 실제로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진화란 협력적이고 이타적인 호혜적 진화와 투쟁 착취적 공진, 이것들이 같이 이제 협력을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공진화 전략의 4단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1단계는 폐쇄적 자족 시스템. 그래서 아이폰 기반의 소프트웨어에 클라우드 등을 구축한 애플이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먹고 살려고 자기들만의 어떤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는 형태의 대표적인 이제 아이폰 같은 것들이죠. 예, 자기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해서 하는 이걸 폐쇄적 자족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된 파트너십이다라고 하는 2단계 전략을 쓰게 되는데, 제한된 수의 참여자가 서로 대등한 관계로 서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라고 해서 저기 보면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공진화를 한다거나, 또는 은행들 간의 지갑을 공동으로 쓰게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전북은행이 카카오페이하고 서로 협력을 한다거나, 서울광장의 시장이 스타벅스를 유치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일종의 공진화 전략이다라고 해서 2단계 때 제한된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다. 3단계가 이제 개방적 협력망이라고 해서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인데도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망을 구축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과 LG가 협력을 한다거나,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서로 협업을 하는, 예를 들면 롯데월드의 스타트업들을 대거 이제 이렇게 참여하게 해가지고 뭐 어떤 이런 솔루션을 개발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서로가 하는 거. 이걸 이제 3단계 개방적 협력망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연구개발의 협력이다. 기존의 A&D, 그러니까 어떤 인수 개발, 이렇게 하는 형태에서 지금은 C&D라는 용어를 좀 기억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 시대를 R&D 시대가 아니라 M&A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M&A적 개념에서 뭘 흡수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C&D 개념으로 간다. C&D.
그런가 이걸 인수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냥 서로 커넥팅 되어지는 형태의 디벨로퍼를 하는 CND라는 개념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 개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타트업, 실험실, 금융기관, 특허 보유자들과 협업을 발굴해서 식약 개발에 활용한다. 예전에 식약 개발, 새로운 신약 개발을 한다면 개발비가 1조 원이 들고 성공 확률이 0.01%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CND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독일 머크사 같은 경우는 엑셀레이트 프로그램 등을 써서 신사업을 발굴해 오고 있다. 그러려면 이 공진화 생태계 조성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오픈소스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어떤 것들을 과감하게 오픈을 해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질 지점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오픈소스를 넘어 노코드, 로코드라는 말을 써요. 저것도 하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코드, 로코드. 그러니까 코딩 없이 최소한의 코딩 지식만으로 개발자와 유사한 코딩이 가능하도록 작업을 간소화하는 것. 그러니까 요즘 이제 챗GPT가 바로 이제 그 역할들을 요즘 해주고 있는데, 내가 코딩을 하라 그러면 제가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것을 쓰려면 코딩을 오픈소싱 해가지고 알려주고, 여기다 당신이 넣고 싶은 걸 여기다 요것만 넣으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바꿔준다라는 형태로 아예 코딩까지도 만들어서 줘버리는 이런 방식들을 쓰면, 그걸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참여를 하게 될 거고 자연스럽게 공진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서 온 디바이스 시리즈 집이라고 했으나 데이터 부족 문제로 결국에는 실패했다. 그래서 챗 GPT에 연결해 위임하여 정보 처리 방식을 선택했다. 네이버도 유튜브처럼 지금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는 누구라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네이버는 약간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거나 뭐가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절차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 이제 마지막 원포인트 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기술은 막 빨라지고 있는데 이걸 따라가려니 숨이 차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제 우리 같은 나이 된 사람들은 오죽하겠어, 그죠? 저도 미치겠어요. 앞으로 10년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가 굉장히 방향성이 고민이다. 그래서 요즘은 커리어 패스가 아니라 커리어 컬렉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개념이 이제 원포인트업이다. 내가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가르쳐 달라는 거죠. 이런 관점. 왜 원포인트업이 생겨나느냐? 기업의 공채가 사라졌죠. 특정 직무에 수시로 채용하고 있고, 스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어떤 사람에게 딱 맞는 그것을 일민적 컬처 피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다양하게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거 하나만 딱 잘하는 사람들을 뽑거든요. 그런데 내가 부합하고 싶다, 이런 개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 모델이 사라진 시대의 성장과 자기 개발, 성공의 기준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어서 그렇다. 저기 뭐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습관처럼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로 시작해서 끊임없이 쇄신하라는 식의, 요즘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업종 닥터가 알려주는 원포인트 컨설팅,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노력을 인정받고 공유하려고 한다. 그래서 직접 확인받고 싶다. 이건 무슨 말이죠? 내가 오늘 배웠는데 오늘 내가 당장 써먹을 수 있게 된 걸 내가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원포인트업을 하기 위한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다움을 찾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할지가 나올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공채 아닌 특채다. EBS에서 팽수의 명언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저기 보면 사장님이 친구 같아야 회사도 잘 된다. 저렇게 개인 스타일링 서비스, 퍼스널 컨설팅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직을 퇴사가 아닌 커리어 개발의 역량으로 보고 있다. 저기 파타고니아는 퇴사자 인터뷰를 해서 응원해 준다고 해요. 퇴사를 하면 이놈아 뭐 가냐, 이렇게 배신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퇴사자 인터뷰를 해서 그래 잘해봐라, 뭐 이렇게 해서 응원을 해준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커리어 원포인트업을 하기엔 2번째 조건은 하나만 조금 더 잘해보자. 그래서 원포인트 수술, 성형수술도 요즘은 막 토탈로 받는 게 아니라 가서 뭐 코 요것만 좀 해주세요, 뭐 여기 요거 조금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 등록도 장시간이 아닌 작은 기술 하나만 빠른 시간에 익히는 것들을 선호하고 있고, 책도 자기개발 도서도 반드시 빨리 확실 성공 승리, 요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면 부업에서 100만 원 벌기, 이렇게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 나의 스무살을 가장 존중한다.
이런 류의 책 제목을 단 책들이 많이 팔린다 이 말이죠. 피부 관리도 수술보다는 시술 중심으로 간편하게 부작용 없이 하는 것들을 원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과 시술.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팽수의 명언이라고 하는 것에 소개되고 있는 것들인데 한번 보실까요? 잘 쉬는 게 혁신이야.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른이고 어린이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힘내라고 하면 힘이 납니까?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힘내라는 말보다 저는 사랑해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다 잘할 수 없어요. 하나 뭐 잘못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더 잘하면 돼요. 주변 눈치를 보고 있구나. 눈치 보지 말고 원하는 대로 살아라. 눈치 챙겨. 여기 보면 세 번째 이제 원포인트 하는 방법이 다이어리를 사용해서 자기 진단을 해라. 블로그나 주제별 미션 밴드에 가입을 해라. 주부 대상 온라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인 이 안다첼 여기 5천 명이 모인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고 원대함이 사라진 시대의 생존 전략이다라고 해요. 여기 보면 이 송강호 씨가 그 기생충에서 했던 저 말이 그렇게 인기가 있답니다. 저것 좀 외워두셨다가 한 번씩 써먹어 보시면 좋겠어요. 오,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 계획도 없이 놀다가 어떻게 얻어 걸려가지고 뭐가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을 넌 계획이 다 있었구나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엄청나게 요즘 세대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힘든 시대에 계획을 세워봤자 그대로 될 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계획은 무계획이다. 재테크도 부업의 파이프라인보다 현업에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측면이 강해지고 있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목표는 중요하다 해서 이룰 수 없어도 꿈을 따르는 시대가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는 꿈만 꾸는 시대. 이게 핵심입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꿈만 꾸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걸 꾸지 마라. 벅찬 감동이나 놀라운 성장보다는 안심이 최우선 가치다. 내가 멈춰 있지 않다는 데서 오는 마음의 안정감이면 족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 방식을 변화시켜 개인 맞춤형 성장 지원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개인 맞춤형 코칭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개인의 경험에 대한 공감과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위로를 제공하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소비자가 어떤 직접 제품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 그림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1.0에 365일을 백날 첫날 해봐야 결과값은 1.0이에요. 그런데 1.01에다가 365 자승값을 하면 37.7이라는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잘 되겠다라고 해서 365일 계속 뭐 이렇게 해봐야 답 없다는 이야기고 하루에 0.01이잖아요. 1.01이니까 0.01만큼의 성장이라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결국 37.7이라는 결과값이 필요한 거지. 나중에 잘 될 때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봐야 골병밖에 안 남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트렌드 코리아를 마케팅에 활용할 거냐라고 해서 무경계 소비, 가치 소비의 확장, 그리고 디지털 안식처, 그리고 초개인화 경험, 그리고 팬덤의 힘. 이 5가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트렌드 코리아 2025를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 자기가 하는 일에 접목을 좀 해보고 내년에는 이 결과를 우리 스스로 좀 서로 대화를 나누고 공유해보는 시간까지로 같이 진행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